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재하 교장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고요. 대학 입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석순 노래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듣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가로 닦은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스토리 속에 큰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하나나나 마음에 또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한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ing 해야지 Fighting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해야지 우리 부석순 Fighting 해야지 왜 아둥바둥 또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한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패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베이베이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해야지 Fire 해야지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re 해야지 Fire 해야지 우리 부석순 Fire 해야지 Fire 해야지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파이팅 해야지라는 노래인데 확실히 화이팅이 막 느껴집니다. 화이팅 해야지. 예, 좋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 고교 학점제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조금 중복되는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성적 평가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일반 선택, 그다음에 3학년 때 주류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인데 예.
공통 과목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이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상대 평가입니다. 아, 즉 그 상대 평가.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을 내 가지고 예.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9등급제. 음. 아까 말씀드린 중간석사를 적용되는. 아, 그러니까 예. 되게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예. 또 마찬가지로 상대 평가입니다. 아. 그럼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물화장기 투 과목 이런 과목, 기하, 심화 국어, 고전 익히 뭐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들은 예.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볼 때 대부분 1차 고사, 2차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한 예. 번만 보든지 아니면 시험 보지 않고 그냥 수행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도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만점으로 봤을 때 수행 평가 점수를 40점, 예. 그다음에 1차 고사, 2차 고사 합해서 60점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데 40% 60% 반영하는데 수행 평가는 한 영역당 20%. 그러니까 40%를 반영한다 그러면 예. 수행 평가를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두 번 해서 그 점수를 합해서 이제 학기말로 합해서? 들어가는 거고 예. 수행 평가하고 그 지필 평가를 합해서 예. 학기 말에 이제 합해서 등급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처음 보는 5월달에 이루어지는 학교와 지필 평가를 보고 나서 예. 학생들이 대부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은 예. 1학기 때 이루어진 성적들을 보고 학생들이 되게 실망도 많이 할 테고 예. 중학교 때는 절대 평가니까 100점짜리가 뭐 5명 나올 수도 있고 6명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100점짜리가 많이 나오면 1등급이 없어지면 그 학교는 나중에 대학 갈 때 불리해지니까 그렇죠.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 1등급 인원수를 내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여서 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돼서 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와서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야, 중학교 때는 내가 공부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성적이 떨어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분들이 좀 케어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잘 나가다가 소위 그렇습니다. 예. 와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 명수는 반드시 충격을 그렇습니다. 받게끔 돼 예, 예,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예, 예. 예, 그거를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그거를 알고 들어오는 게 훨씬 적응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예. 고등학교 성적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하고 예. 고등학교 내신은 비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애들 학생들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에 수업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수업이 예. 하고 지금 2, 3학년들은 일주일에 교과 수업을 30시간, 예. 창체를 4시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예. 교과 수업을 28시간, 창체를 3시간. 그러니까 2, 3학년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 그 과목들에 관련된 등급들 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고등학교 성적 평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그렇습니다. 막 강조를 많이 해 주셨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학생 관리라든지 학생 능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을 통과하는 방법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맞을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뭐 이게- 묘책이 있을까요? 예, 참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고 예.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 우리 애들을 잘 정리해서 잘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어른 입장에서 아니면 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 전 예. 과목 1등급인 학생, 1.0인 학생이나 네. 두세 과목 2등급 해가지고 뭐 1.2인 학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과목에서 한 등급, 1등급, 2등급 큰 차이 없다고 큰 저는 차이가 없죠. 없는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점수 미묘한 점수 때문에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없애자, 탑하자. 그거보다는 예. 학생들의 꿈기 탐색, 예. 자질을 좀 보자. 깊이 있는 활동을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할 부분들이 그래서 있는데 종합 전형이 그렇습니다. 더 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죠. 역설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만 뭐 뽑는 게 전형이 많지만 예. 우리가 가고 싶었던 좀 서울 쪽으로 인서울 하고 싶은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정리해야 될 텐데 예. 1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시가 모르면서 학교 생활하는 거고 2, 3학년은 이제 3학년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1, 2학년 때 뭐 했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서로 섞여 있는데 어떤지 간에 이제 정보도 좀 얻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들어올 때 예. 그래서 꿈빛 탐색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좀 깊이 있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수상대장도 학교에서 대회를 하는데 수상대장도 학생별은 기록이 되지만 대학으로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학생들 입장에서 꿈빛 탐색은 대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꿈이 발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여를 해라. 통상적으로 저희들 올해 보니까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평상시에 한 100명 정도 의시하는 학생들이 네. 반토막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옳지 못할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운영하는데 예. 학생을 다양하게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무래도 그 자료가 모든 자료가 대학교에 넘어가던 네, 때에 그렇습니다. 비해서는 좀 중요성이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완전히 놔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득될 거 없다.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이제 3학년 이제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예.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 가겠습니다. 저는 교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과목들 최선을 다했을 때 1, 2학년 1학년 잘하고 2학년 잘하고 3학년 잘했을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상담하고 원서를 쓰면서 예.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논술로 갈 것이냐 이때 정하는 거지 예. 1학년부터 저는 논술로 가겠습니다. 종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진로를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좀 반론을 좀 네. 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찌감치 잡아서 이렇게 자기 가야 될 길로 쭉 가야 맞는 거 아니냐? 반론을 제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 정시로 선생님 전 대학 가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는 학생부는 정리 뭐 열심히 무슨 열심히 하겠지만 신경 덜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예. 전 정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예. 수능 시험 올해 11월 16일 시험 보는데 예. 수능 시험 보기 전날 몸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시험 한 번 가지고 자기 인생이 결정될 때 어렵지 않을까? 그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 입장에서는 한 번 시험을 봤으니까 경험치가 돼서 요령도 생길 텐데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입장에서 잘 볼 수 있을까? 예. 물론 잘 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니 나름대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놓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로 가겠습니다면 정시만 올인되는 부분들인데 예. 나름대로 1학년부터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네. 3학년 때 선택할 때 예. 선생님 저는 교과로 6장 중에 교과로 한 3장 쓰고 종합으로 3장 쓰겠습니다. 아니면 네. 종합으로 2장 쓰고 교과로 4장 쓰겠습니다. 이런 선택의 폭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나는 한쪽만 몰아놓으면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거고 그건 그렇군요. 선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그 3학년 가서 해도 충분하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 입시 하나만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네,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건 예.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다 이수하고 나는 걸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데 예. 그 속에서 애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뭐 단순히 뭐 시험 잘 보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사회 나오든 직장 생활 어디 가든 전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화되면서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하고 예. 아까 했듯이 뭐 대회도 나가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예. 물론 이제 독서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돼서 대학으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예. 교과 세특에 녹여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발표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좀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관계도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물론 학생부 종합전이 있으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힘들죠. 그렇죠. 교과 세특도 잘 정리해 줘야 되지 자율활동 진로활동도 써줘야 되지 종합의견도 이게 평가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예. 힘들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는 입장에서 비교과 역량이 좀 출현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좀 말씀을 좀 나눴고요. 하나 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진로 저 시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논술로도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논술. 논술 보니까 막 그 저희는 이제 논술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지 보니까 막 어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꽉 채워가지고 쓰는데 야 실력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논술로서 준비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논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제 3학년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 중에 예. 내신이 좀 안 좋다. 정시로 가자니 조금 불리할 것도 같고 예. 선생님 좀 논술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논술만 파가지고 논술이 떠졌을 때 예. 물론 합격이 됐을 때 가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쪽에 대학 갈 것은 논술이니까 글을 쓰는 거지만 제시된 제시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되니 평상시 독서량 이런 부분들에서 좌우될 부분들이니까 평상시 학교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서 수행 평가라든가 수업을 열심히 하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리 논술 이과 쪽에 되는 부분들은 수학 아니면 과학 연계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수학 과학 열심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3학년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논술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내신을 포기하고 논술을 가는 것도 아니고 논술만 해서 잘 될까? 그럼 논술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문제 생기냐면 논술만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논술 플러스 수능 점수 최저 등급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논술 공부하면 예. 수능하고도 물론 도움될 수 있겠지만 예. 수능 공부를 조금 멀리 하게 되거든요. 논술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로 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성균관대 372명, 중앙대 478명, 경희대 뭐 480명 이런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논술 시험에 경희대학교 논술을 봤다 예. 아니면 뭐 성균 논술을 본다든가 중앙대 논술을 본다라면 어떤 학생들이 논술 보러 올까?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특목고나 이런 부분이면서 논술을 배워서 쓰는 학생들일까? 아니 일반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가서 시험을 본 학생일까를 봤을 때 예. 나름대로 예측이 되거든요. 갔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합격이 된다는 보장이 있고 가능하다 할 때 도전해서 가는 거지. 아 그냥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논술 공부하면 어렵다는 거죠. 예. 그것도 분석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저 논술 하나에만 이제 배수진을 치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 그 그렇습니다. 정도가 예, 예. 되고 사실 그 논술이라는 자체도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 그렇습니다. 예, 뒷받침이 예, 돼야 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예. 그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공교육 정상화업 때문에 예. 논술 시험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 그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애들 접근은 좋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평상시에 관심 있고 그런 적 써봤던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거지. 그냥 도구로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논술만 선택해서 공부하겠다. 저는 그건 옳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 다음도 더 걱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논술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노래입니다. 홍수철 철없던 사랑.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사랑이여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철없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철없던 사랑이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철없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철없던 사랑이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그리워져요 철없던 우리 사랑이 내 사랑 그대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철없던 사랑이 예,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옛날 노래 한 곡 들었습니다. 홍수철이 불렀던 철없던 사랑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최근에 뭐랄까요? 뭐 갑자기 이슈를 좀 떠올랐던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에 킬러 대해서 문항. 얘기를 네. 했어요. 킬러 문항.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의 앞뒤 맥락을 잘 모르고 일단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문제 내지 마라 뭐 그런 취지 같은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번외 질문입니다. 킬러 문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고 수능을 봤을 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정답률이 적은 거. 예. 그래서 뭐 10%다 그러면 100명이 시험 봤을 때 10명만 맞추고 90명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뭐 의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문항 중에 5개 이상 틀린 의대를 못 가거든요, 정시에. 그런 학생들이 5개. 5개 이상 예, 틀리면.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 2등급 하는 입장에서는 야, 합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게 없어지면 그 부분에서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없다. 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야, 분별력을 뭘로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게 그 시험 문제. 예. 이제 요번에 이제 9월 6일 날 이제 모의 평가가 있는데 그게 네. 아마 저희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걸 그거 보고서 이제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예. 실수하는 연습을 하지 말자. 실수를 하지 말자. 실수해서 실수하지 갈리는구나. 말자.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는. 예. 킬러 문항은 어떤지 간에 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입장에서 어려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체를 도전하지 않는데 예. 공부 좀 하는 입장의 학생이었는데 1등을 맞아 됐다라면 도전해서 막 풀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없으니까 예. 시간이 좀 남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변별하지? 예. 그냥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팀에서도 변별하면 그러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 가지고 예. 좀 실수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희들은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려면 평상시에 이제 공부할 때 아마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방법들, 예. 문제 푸는 방법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능이라는 것은 패턴화거든요. 나왔던 형태 문제가 계속 문제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뭐 적분의 활용에 관련돼 있는 난이도 높은 뭐 29번에 배치되는 문제, 예. 30번 배치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런 형태대로 계속 공부를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나올까? 이제 이런 고민되는 이런 부분들 이제 그건 이제 9월 6일 모평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치 갖고 많이 좀 토론을 하시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학계에서도 좀
고민할 테고. 그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조금 아까 저 패턴화 뭐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공부할 때 그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네. 기출 문제. 그 우리 아이 옛날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오답 노트도 만들고 뭐 기출 문제 이만큼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공부한다고.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그거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공부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요건 재학생하고 수능 보는 고3하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 입장에서는 예. 중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하고 고등학교 난이도 다르거든요. 중학교는 아까 했듯이 절대 평가니까 난이도의 높낮이 관계없이 ABC가 쪼개지면 관계가 없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는 일반 공통 과목은 상대 평가, 즉 4% 이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 난이도가 높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1학년 입장에서는 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름대로 이제 궁금해가지고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다 오픈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도서관에다가 넣어놨든지 해서 1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부모들이 고등학교 왔을 때는 학교가 배정되면 네. 가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과목들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를 그 학교 수준이 이제 그 기출문제 나오는 거니까 예. 가서 보면서 이렇게 나오네, 이 정도 수준이네,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 작년도 냈던 난이도의 분포에 따라 시험 문제를 내는데 같은 문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똑같이 내지 않는다. 아, 수준은 같을지언정 예.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수능 공부는 패턴화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수학 같은 거 예를 들면 수원에서 몇 문제, 수투에서 몇 문제, 미적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뭐 삼각함수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면서 수능은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이 정도에서 좀 더 깊이 쓰면 어떻게 나오지 하는 다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들. 예. 그다음에 특히 탐구 과목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쉽게 생각하거든요. 예. 일반 과목들은 막 100점인데 원점수가 탐구 과목은 50점이니까 야 3학년 올라가서 그냥 공부해도 쉽게 되겠다 싶은데 실제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2년 동안 가서 검토위원 해보니까 탐구 과목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입장에서. 그래요. 한 문제 틀리면 막 이제 3등급 떨어지니까 다 맞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이런 과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수해주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수준을 맞춰서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책은 똑같은데 시험 문제는 해마다 달라지니까 내일 문제들이 많지 않으니까 기출 문제를 종합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주면서 뉴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학교 가면 이제 수업 진도가 다 끝나가지고 자습 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 수능 공부 시키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진도 못 나갈 선생님들은 이제 진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재 정해가지고 수능 특강에서 어차피 수능 연계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수업해 주실 텐데 가능하면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수능에 맞춰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교시는 국어 공부, 예. 3, 4교시는 수학.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1시 7분에 영어 듣기 평가 예비령이 올리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뭐 7, 8교시는 탐구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방과 후나 야간에는 예. 낮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필요했던 부분들, 틀렸던 부분들 오답통도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당일을 계속 대비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같은 패턴으로 그렇습니다. 돌려가면서. 그렇군요. 야, 이 공부 좀 챙길 게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기출 문제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걸 쭉 보면 아까도 잠깐 뭐 연결을 했었는데 진로 탐색이 엄청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진로 탐색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어떤 좀 뜬구름 잡는 질문이긴 한데 진로 탐색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접목시키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3학년 담임이 돼가지고 가장 힘든 학생은 예. 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대학을 정할 때
선생님 아직 과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어디 과 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실제- 물어봤을 때 실제 실제 막판에서도 때, 예. 그런 얘기가 그랬을 나온다는 때. 얘기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인생인데 선생님이 정해주기도 그렇고 제가 젊었을 때 3학년 다니면서 때는 예. 이과 가면 좋지 않을까? 또 성격도 좋으니까 뭐 성격 이러니까 이쪽 가면 어때? 이렇게 했을 때 예. 졸업시키고 나면 그 다음 5월달 되면 한 명 정도가 선생님 적성 안 맞아서 학교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대학 정해지지 않고 과 정해지지 않고 상담할 때 아, 공부해봐. 공부해서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데 어떤지 간에 제가 이제 올해 33년, 이제 34년 차 교사 생활하고 하고 예. 있지만 거꾸로 돌아봐서 제가 젊었을 때를 유추해 보면 예.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눈 맞춰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꿈과 있고 탐구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좀 소홀히하는 부분들은 학생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리제도 진로를 탐색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선생님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예. 어떤지 간에 이제 오늘도 제가 3학년 학생과 상담하면서 예.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길래 제가 학생한테 예. 10년 후에 직업을 뭐 가지고 싶어? 아. 2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어? 그 거꾸로 추적해봐. 그다음에 이제 그 과가 나름대로 정해지면 4년 동안 그 대학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네. 모순 과목을 배우고 졸업한 선배들이 어디 취업됐는지를 봐라. 아. 그러면 그 배우는 과목들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내 적성에 맞다. 그럼 그 과를 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90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직업에서 살아야 행복인 건데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진로가 중요하죠. 예. 그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진로를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그 당시 선생님들을 저 욕하는 건 아닌데 좀 무책임한 선생님도 많이 있었어요. 너는 여기 가.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한 명의 인생의 진로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적성이랄까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도 여러 가지 툴도 많은데 그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상담 뭐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왜 진로 탐색이 중요하냐면 예. 대학교에 들어가는 방법은 4가지 트랙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1학년을 분석해 보면 예. 교과로 들어온 애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논술, 정시 이렇게 해서 예.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이 학생들 내부를 정해서 예. 학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아, 그걸 체크한 게 그 있어요? 체크를 종단 연구라고 그러는데 아, 예. 이걸 해보면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출발할 때는 저조하지만 예. 졸업할 때 4학년 올라가면 가장 높게 성장합니다. 어. 중도 탈락자가 가장 적고 되게 왜? 흥미로운 결과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에 좋아하는 대학에 와서 선택했으니까. 아. 그런데 정시 때 수능은 예. 수능 점수에 맞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을 내가 높은 대학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예. 그 밑에 대학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음. 이런 부분들에 논술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 개 선택해서 보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건 졸업했을 때 취업률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을까? 취업률이요? 취업률이. 그것도 조사했어요. 조사되죠. 예. 그러면 취업률도 종합전이 가장 좋더라. 아, 왜? 그래요? 그래요? 대학 들어갈 때 예.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 꿈기 탐색을 했잖아요. 그러네.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예. 이런 걸 조사하고 가보니까 훨씬 더 취업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더라. 아, 그러네. 이런 게 이제 검증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이 잘 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아, 거예요. 그게 상관관계가 그게 좀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예. 100명이 25명씩 똑같이 와 있는데 예. 종합으로 와 있는 25명은 온리 졸업도 25명 하는데 나머지 부류에서는 뭐 졸업할 때 10명씩 됐더라. 반토막 되는 전형도 있더라. 이렇게 되면 예. 그걸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전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졸업생들 취업한 애들 예. 그 교사 임용 시험 돼서 이제 와서 학교에서 인사하는 애들의 대부분 애들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애들입니다. 네. 현장에서 예, 느끼기에도 느끼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 친구들은 이제 예. 초등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업 시간을 3일하고 면접을 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을 다 봐봤으니까 예. 학교 생활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음. 자기소개도 써봤으니까 잘 쓸 거고 기업체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물론 뭐 아니 저 다른 전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예. 그런 상관관계가 그렇죠. 나타나더라. 나타난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거 참 되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제 예. 진로가 있고 예. 진학이 있거든요. 진로 탐색, 진학 탐색. 진로, 예. 진학, 그다음에 예. 교육 과정 이렇게 우리가 얘기 입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분해서 예.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진로하고 진학을 이제 혼동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진로는 예. 의사를 대기한 로드맵을 만드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가는 진로 관련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진학은 예. 내가 의사를 가는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역량, 교과 성적을 보고 대학을 연결해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학입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나름대로 애들의 꿈기 탐색을 잘해 주려면 예. 진로가 튼튼해야 되고 진로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진로에 맞춰서 3년 동안 배우는 교육과정이라는 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꿈기 탐색에 맞도록 예.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관례를 만들어주는 이게 틀어한 거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신경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자기 꿈기 탐색을 위한 학생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잘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수능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아. 최저 등급도 걸려 있으니까 예. 공부시키는 거 두 가지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쭉 그 네. 전체적으로 구분 접근을 하는 방법도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탐색, 진학 탐색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서 한번 음악 노래 한 곡 듣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곡 듣겠습니다. 별 보러 가자 이적 적재군요. 적재. 별 보러 가자 적재의 노래하고 모모랜드가 부르는 뿜뿜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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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치고 날 만나게 될걸 띠까 매력을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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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pick up the phone I'll never pick up wow wow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boom boom 사정없이 hit it ho 여기서 무릎께서 넌나 지나가 미나 빛이 남이 전화지마 달려와 이제 나만 생각날 거야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야 점점 더 fall in love Give it to you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하나뿐인 말 my lover 내 머리부터 boom boom 내 발끝까지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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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보면 내 가슴이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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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봐도 내 가슴이 쿵쿵쿵쿵 Give it to you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하나뿐인 말 my lover 내 머리부터 boom boom 내 발끝까지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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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et it boom 네 앞에서는 boom boom 내겐 줄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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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래 들었습니다. 뿜뿜 모모랜드의 노래인데요. 신나는 노래 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제 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 딱딱한 의자에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 고3 학생들 아, 예. 너무 막 안 됐고 얼굴 보면 막 지쳐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신을 믿고 예. 화이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생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학교 때 좀 절대평가되면서 성적 부담 없이 했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 가야겠을 텐데 이 친구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언젠간 잘 되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싶으면서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3학년 올라갈 텐데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보강 들어가서 보니까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걸 텐데 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어떤지 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잘해줬는데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들 부족한 게 힘들게 있으면 친구들 도움도 받고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지 간에 우리 학생들이 좀 건강하게 잘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중에 우리 부모님들 되게 막 집에 가서 보면 공부 안 할 것 같고 놀고 있고 게임할 것 같은데 예.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철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참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이 기대치도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격려 많이 해주고 그러고 딴짓하면 봐달라는 뜻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좀 나눠보고 힘든 게 뭐 있어? 뭐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떤지 간에 동기가 부여돼가지고 꿈을 찾으면 어떤지 간에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직 동기를 못 찾은 거고 꿈을 못 찾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서 예. 찾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 힘내셔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야, 이 교육 현장, 그 대학 입시 뭐 너무 살벌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제 가슴도 차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존경받는 스승으로 영원히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다리 빨리 완쾌하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현직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입시 제도가 해마다 바뀐다든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정시와 수시, 뭐 킬러 문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학생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학과 공부만큼 입시제도 공부 더 중요해진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들 교육에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었습니다. 결과의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eeze,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필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